안녕하세요. 재민 수업 시간에 재민수업TV 김정섭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없이 진행을 하니까 뭔가 어색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3초 뒤에 닫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짧게 이렇게 어떤 신비주의로 시작하는 수업 시간. 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 수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업에 좀 관심과 사랑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권과 헌법. 그래서 인권 보장과 기본권인데, 자, 오늘의 주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죠. 자, 우리나라, 자,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종류를 제시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이 파트는 정말 베리베리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 탐구할 수 있다. 자, 학습 목표 1번, 2번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거의 출제율 100%에 가까운 그런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집중해 주시고요. 미리 오늘의 준비된 목차를 보자면 기본권의 종류 총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학습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국가의 법이나 제도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자, 이거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X죠. 그렇죠. 인권은 국가의 법이나 제도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선생님이 이 부분만 얘기를 해줬어요. 국가의 법이나 제도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 어떤 권리? 실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정권. 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권은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어디서 부여했다 그랬죠? 그렇죠.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부여했다. 즉 인간이 인위적으로 국가의 법이나 제도를 만들지 않고서라도 하늘이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을 우리는 실정권이 아닌 자연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게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헌법에 보장된 이 기본권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과 헌법의 관계인데요. 인권과 헌법인데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 헌법에는 여러분들 헌법은 가장 법 중의 법, 가장 최상위 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는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이 담겨져 있고요. 자, 최상위 법으로서 기본권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헌법의 성격을 무엇으로 구체화시킨다? 그렇죠. 법률. 자, 법률로 구체화시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헌법과 인권입니다. 1번,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침의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를 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법과 기본권인데요. 자, 인권과 기본권. 전 시간 했던 내용을 보시면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인정돼야 할 권리고 기본권은 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헌법과 기본권을 볼 건데요. 모든 사람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보시면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줍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 행복 추구권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들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상은 학교 오면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자,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자유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유권이 먼저 나왔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여러분들,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건데, 프롬의 개념이 들어가요. 프롬. 국가로부터의,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간섭하지 마. 국가야, 나 간섭하지 마. 라는 의미에서, 이것의 어떤 자유권의 성격은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예를 보시면,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등이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 형사수사,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우리들의 인신을 구속할 때, 적법 절차의 원리,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권,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신체 자유에 대한 조항들이 이제 자유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1조부터 시작이 되는데, 11조부터 이제 쭉 이제 나열이 되는데, 기본권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유권은 보장해야 될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헌법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적인 자유 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적 자유의 대표적인 게 양심의 자유죠. 그러한 것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평등권 보겠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자,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 종교, 신분, 뭐 이러한 것들, 성별, 이러한 것들을 불문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의 어떤 전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기본권을 보장을 위한 전제가 된다. 그래서 평등권은 항상 다른 기본권이 성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참정권입니다. 자, 이거를 좀 쉽게 풀하자면, 자, 참정권인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얘기합니다. 자, 국가기관의 형성,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 선거권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됐는데, 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선거에, 여러분 일정 나이가 되면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죠. 선거에 참여하는데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권. 우리가 이제 선거하러 가서 선거철에 이제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거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권에는 피선거권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투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선거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담임권이 있습니다. 주요 국가기관과 관련된 공무원, 주요 기관에 공직에 임해서 그 일을 맡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국민투표권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72조, 헌법 제 72조를 보시면 두 가지 경우에 주요 국가정책, 외교나 국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에 국민들이 투표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 개정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사회권 가겠습니다. 자, 국가에 대하여 이 말을 봤을 때 약간 눈치를 채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 국가에 대하여, 자, 우리 이 느낌과 약간 다른 게 있었죠. 어떤 게 있었을까요?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와 자유권과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좀 더 쭉쭉 가자면 국가로부터의, 자, 이건 프롬의 성격이었는데
국가에 대하여, 국가에 의해라고 해서 이런 의미를 포함할 수 있겠죠. 바이죠, 바이. 영어로 치면 바이. 국가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여기는 소극적 성격이었는데, 자유권은 소극적 성격이었는데, 여기는 어때요? 적극적인 성격이다. 국가에게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그 예에는 어떤 게 있냐?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이 있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 필요한 또 계층이 있겠죠. 최저생활보장법 등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도나 권리 등이 헌법에 쭉 나열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청구권입니다. 자, 청구권은요. 자, 잠시만요.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적극적인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고요. 굉장히 또 적극적 플러스 능동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청원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보면 국민청원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다. 예, 인터넷 국민청원도 존재하고요. 여러 국가 기관에 우리들의 어떤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국가에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공권력의 작용 혹은 부작용에 의해서 침해당한 권리를 국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다리가, 관리 부실로 무너졌을 때, 그 위를 걷고 있던 누군가가 다쳤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이라고 한다면, 예, 국가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 거고요. 기본권의 유형 이것도 학교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양한 기본권의 유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제 사회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회권인데, 자, 지금 뭘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교육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권은 상당히 강범위하죠. 여기는 선생님이 수업할 수 있는 이제 수학권이 있고요. 자, 수업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수업권이 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자꾸 권리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권리의 이면에는 항상 뭐가 있죠? 그렇죠? 네. 의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권리만 강조하다 보면 이것은 의무는 무색해지고, 예. 권리와 의무가 항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좀 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양한 기본권의 유형, 자유권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자유권인데, 자유권 중에서도 어떤 자유? 통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타인과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입니다. 참정권이네요. 자, 지금 어디인가요? 여기가 투표장이죠. 그래서 자신의 한 표를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구권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죠? 그렇죠. 여러분들 법원입니다. 재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평등권입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가족 행복과 기업의 성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주간 평등,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을 행하고 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저는 기본권을 다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목을 보시면 자,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헌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배웠듯이 자연권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조리나 상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네, 헌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서 교과서 14쪽 포즈 버튼을 잠깐 눌러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본권을 제대로 학습했는지 한번 줄을 한번 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즈 풀겠습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봐야 되겠죠? 자, 강땡땡 씨는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고자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자, 이게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참정권이죠. 자,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선거권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선거권 두 가지, 투표권, 그 다음에 피선거권 두 가지 얘기했었죠? 자, 1번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자, 일단은 무슨 권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한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박땡땡 씨는 성별이나 결혼 여부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회사에 승진하였다. 자, 뭡니까? 평등권이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김땡땡 씨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요리사가 되었고 지금은 만화가로도 활동한다. 직업 선택의 땡땡 뭐죠? 그렇죠. 자유권이죠. 직업 선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4번, 고령과 질병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성땡땡 씨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아 방문 간호를 받았다. 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무슨 권? 사회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번째, 땡땡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렇죠. 청구권입니다. 자,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 제11조 법 앞에 평등하다. 자,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자, 두 번째,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자유권. 자,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그렇죠. 자, 여기 공무담임권과 관련되어 있는 참정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 청구권이죠. 그렇죠? 자, 헌법 제34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 그렇죠. 사회권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헌법 조항을 연결해보면 요렇게 요렇게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자, 1번에서 5의 사례와 관련 있는 기본권의 종류를 낱말 카드에서 골라 써보자. 자, 1에서 5 사례 걸려있는 기본권의 종류 여러분들 포즈 버튼 누르시고요. 낱말 카드 골라 써봅시다. 자, 다 써봤죠? 그렇죠. 선생님과 함께 같이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본권 제한의 내용과 한계. 자, 우리의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권은 항상 어떤 한계선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요. 그 내용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할 것인가? 자,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본권 제한 지금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은 뭔가요? 그렇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되죠. 그렇죠. 마스크를 또 학교에서 쓰면 어때요? 좀 답답한 감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쾌적한 어떤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자유권이 있지만 우리의 자유권보다 좀 더 소중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죠? 바로 우리의 생명권이죠. 그렇죠.
우리 생명을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제한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안전보장입니다. 두 번째는 질서유지, 세 번째는 공공복리입니다. 자, 국가 안전보장, 말 그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전보장이죠. 두 번째는 질서유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 세 번째는 공공복리. 복리라는 게 뭐 행복과 이익을 얘기를 하는데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 국가 안전보장이죠. 우리가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를 상상해 본다면,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전염병 때문에 국가 마비 상태, 국가가 실제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꼭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첫 번째 사유, 국가 안전보장, 그 다음에 또한 질서유지, 세 번째,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자, 두 번째, 기본권 제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 법률로서만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형식적 의미에서 형식적인 방법이고요. 법률로서만 꼭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헌법은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렇죠? 헌법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이 추상적인 헌법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법률입니다. 법률은 헌법보다 좀 더 구체화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유와 권리의 여기서 중요한 거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헌법을 보신다면 37조 제1항과 2항, 특히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헌법 제37조 2항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권 제한의 규정을 두는 이유는 이 조항을 두면서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조항이 존재한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 상당히 재밌는데 학교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체험하고 있습니다. 게임방 10시 이후에 출입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셧다운제 법률로서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지금 제한하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학습 1번. 땡땡은 모든 인간에게 인정되어야 할 권리이고, 자, 뭘까요? 그렇죠. 인권입니다. 그리고 무엇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이다. 자, 답이 다 나왔네요. 기본적 인권, 뭐죠? 기본권입니다. 2번. 기본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옳게 연결해보자. 자, 참정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네, 공무담임권으로 가야 되고요. 사회권은 근로의 권리, 청구권은 청원권으로 가야 됩니다. 네. 자, 3번. 우리 헌법은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무엇으로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헌법을 구체화시킨 것, 뭡니까? 그렇죠. 법률로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됩니다. 법률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기본권 제한의 효력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인권과 헌법, 인권 침해 및 구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즐거웠나요? 선생님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